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예주 대표 변호사 김소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주를 설립하게 된 것은 예주라고 하면 이름이 조금 변호사 사무실 치고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밝은 예자에 기둥주자, 그래서 밝은 기둥이라는 뜻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든 일로, 어려운 일들로 오시기 때문에 밝은 빛을 주자, 기둥이 되자, 그런 의미로 법무법인 예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 이걸 굉장히들 많이 고민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지만 막상 또 내가 아는 변호사, 친한 변호사는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로 변호사는 자주 의뢰인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는데 선임할 때만 보고 한 번도 뵙지 못했다. 본인 일을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더라.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얼마나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사건의 경험이죠. 이 변호사가 몇 년 차가 됐느냐, 또 어떤 일을 주로 해왔었느냐, 그런 거를 사전에 조금 점검을 해보시고 선임을 하는 게 좋고요. 사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도 모든 사건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래도 어떤 사건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경험이 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변호사로서 본인의 장점을 좀 어필해 달라. 제가 사실 그 변호사로서는 올해 9년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해봤었고, 사실 부산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9년 동안 많이 다져졌습니다. 일단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변호사 사무실이 와서 본인의 얘기를 꺼내기까지가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보시면은 좀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동생같이, 또 어떨 때 누나같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를 꺼낼 수 있고, 그 얘기를 편하게 또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의뢰인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락을 직접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뢰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결국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재판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건마다 사실 달라요. 그래서 공사대금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감정도 해야 되고 서로 서명 공방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요. 간단하게 전세금을 못 받았다, 그다음에 대여금을 못 받았다, 그렇게 좀 입증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변호사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사건을 책임지고 정리를 하느냐가 사실 소송에 빨리 끝나냐, 그게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사실 빨리 끝나는 것보다 승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안마다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재판상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이혼 사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이혼 못한다 라고 나오면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보통은 서로가 못 살겠다고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재산분할 싸움이겠죠. 각종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를 하고 숨겨져 있던 내 배우자지만 나도 모르는 재산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보통 여자 변호사님들은 뭐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이혼 소송 뭐 전문 아니냐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형사 사건을 많이 선임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사건 비중도 형사 사건이 5할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사 사건을 하면서 제일 보람될 때가 사실 무죄 선고를 받을 때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증인을 무려 한 20명 가량을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를 다 동의를 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서에서 피해자한테 조사를 받으러 오라 라고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수사 입회를 해서 재판으로 기소가 되고, 그리고 선고까지 받을 때까지 제가 총 2년 6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법정 싸움을 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당사자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선고 때는 보통 변호사들은 법정에 가서 선고를 듣지를 않는데, 그날은 제가 당사자들과 함께 가서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판장님이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했을 때 같이 울고 불고 그렇게 했던 게 사실 올해 사건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요. 형사재판은 사실 그 치열한 법정 다툼인 거고, 검사가 그동안 이제 만들어왔던 그 수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탄핵해 나가고 반박하고 하는 작업이고, 그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는 아마 변호인으로서는 가장 보람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소속 변호사, 저는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을 보낸 다음에 변호사 생활을 해서 올해가 이제 9년 차인데, 항상 제가 그 마음가짐으로 가지는 일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지 말자.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변호사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분들을 주변에서 간혹 봤어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두에게 평등하기를,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내가 하루를 시작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의뢰인들에게 내가 과연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를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무실에는 사실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정말 어쨌든 저한테 그런 글을 쓰면서 문의를 남겨주는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고, 저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서 또 보람이 되는 그런 법무법인 예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